오늘 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뭐 동물, 식물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생물과 환경, 그 다음에 생물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배웠었어. 기억나니? 준이? 기억 안 나? 준이 기억나? 안 나? 왜? 안 다녔어?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생물 다양성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통합과학 때도 일부 나오고, 이제 생명과학 2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어떤 장소에 사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비생물적 환경 요인, 뭐 햇빛이나 물, 공기, 혹 온도 등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해? 1번에 들어갈 만한 단어가 뭐가 될까? 위에 이제 여기에서 찾아보면 그걸 생태계라고 해. 생태계. 그리고 어떤 장소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수, 양은 주로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조절된다. 이게 뭐가 되겠어? 생태계 평형이 되겠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벼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개를 뱀이, 그걸 매가 잡아먹어. 생물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어떻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 이거 뭐야? 먹이사슬이라고 하고, 옆에는 뭐니? 서로 먹이사슬들이 서로 얽혀 있지. 뭐처럼? 그물처럼 되어 있네. 이건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버섯 얘기도 하고, 곰팡이 얘기도 했고, 핵함과 집신벌레. 핵함은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집신벌레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여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 대장균, 포도상 구균, 포도처럼 동글동글한 구의 균과 같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의 생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음식을 상하게 하고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걸 뭐라고 해? 세균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니? 그렇고, 그 다음에 버섯, 곰팡이는 뭐 균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좀 까먹었으니까, 까먹어도 상관없어. 왜? 다시 오늘 배우게 될 거니까, 이번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다시금 배울 거니까. 생물 다양성이라는 얘기가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생물이라는 건 알지? 생물은 뭐니? 세윤아, 생물이 뭐야? 생물. 살아있는 물체? 물체가 살아있어? 뭐라고 해야 돼? 생물? 생물이 뭐야? 너, 나, 주위에 다양한 생물,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균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성? 다양성은 뭔데? 다양이 뭐야? 다양? 다양. 응? 준아, 다양이 뭐야? 다양? 다양하다라고 하면 뭐야? 응? 다양. 막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할 거야. 그걸 갖다 붙여놔서 생물이 다양하다, 다양성 얘기를 하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다양한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가 생물 다양성은 종이 다양하다,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생태계적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요 세 가지를 포함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바꿔 말하면 이 생물 다양성에는 이러한 세부적으로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들어있다. 이건 또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거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자, 어떤 지역에 생물이 다양하다. 뭐야? 쉽게 말하면 어떤 요만한 지역에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쥐도 있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도 있고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도 있고 뭐 두꺼비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생물 종들. 그리고 그 메뚜기는 뭐 잡아먹을 거야? 풀 뜯어먹을 거잖아. 그리고 그 위로 계속 포식포식 상위 포식자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만 그냥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될 거야. 생물 다양성. 그냥 어떻게 생물들이 다양하게 보여 있구나. 그게 그냥 생물 다양성인 거야.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까.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거를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될 거니까 일단 종류가 많대. 종류가 많다. 종다양성.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 그거를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태계 다양성. 아까 얘네 얘기한 것들을 요게 다양하다라고 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요게 다양하지 않고 되게 좁게 나타난다. 아니면 편협하게 나타난다. 일부만 나타난다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생물 다양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생태계 얘기가 나왔네. 생태계. 생물이 일정한 장소에서 빛이나 온도 등과 같은 환경 그리고 다른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아까 6학년 때 바로 전에 6학년 얘기했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혹은 다른 생물과의 영향, 이것들을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러한 체계를 이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에서 종다양성,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얘기를 하는데 종다양성 보자. 자, 생물의 종류를 봤었을 때 뭐가 생물 다양성이 높고 낮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렁이 10마리가 있어. A라는 지렁이 10마리가 있어. 그 다음에 지렁이 뭐가 잡아먹냐? 지렁이 잡아먹나? 개구리가 잡아먹나? 두더지가 잡아먹나? 두더지가 잡아먹나? 두더지 10마리가 있어. 이런 지역과 B에는 지렁이가 5마리가 있어. 그리고 개구리가 3마리 있어.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돼지가 3마리가 있어. 그리고 여기 뱀이 2마리가 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A라는 곳에 생물의 수는 지금 생물 수가 어떻게 되니? 20마리가 되지. 맞니?
그리고 B라는 지역에 있는 생물의 수를 보면 5, 3, 3, 2니까 얼마니? 13마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마리수,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A가 생물 수가 더 많지. 20마리, 여긴 13마리. 그랬었을 때 누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단순하게 마리수가 아니라 생물의 수가 많다가 아니라 생물의 종류, 여기 한 종류, 여기 두 종류, 여기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가 있지. 이럴 때 뭐야? 이쪽이 훨씬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생물의 수가 아니라 종류가 많을 때.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야. 맞니? 그 다음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한 종류의 식물을 재배하여 생물의 종류가 적은 논이나 밭보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숲의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논에서는 뭐 키우니? 논에 뭐 키워? 소윤아. 논에 벼. 쌀인가 별인가? 벼인가? 고민했지. 벼에 그 껍데기를 벗긴 게 이제 우리가 먹는 쌀이잖아. 좀 덜 벗긴 걸 뭐라고 하니? 현미. 많이 벗겨낸 것은 이제 백미. 그치? 이 논에는 벼만 심겨져 있어.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조금만 여기 벗어나가게 되면 논이 있지. 논이 보면 광활하게 펼쳐진 논에 뭐밖에 없어? 벼밖에 없잖아. 벼. 그리고 큰 밭에다가 무를 심는다 혹은 배추를 심는다라고 해봅시다. 강원도 가면 고랭지에 그냥 산 하나 전체가 다 무만 배추만 심어져 있어. 그런 데를 비교를 했었을 때 한 종류밖에 없잖아. 한두 종류.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만, 수박만, 고추만, 무만, 배추만, 벼만. 그런데 여기 보면 숲의 경우에는 어떨까? 숲은 뭐 있어? 숲에 보면 소나무도 있을 거고 전나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갈참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 나무들도 있을 거고 그 밑에 조그만 풀들부터 조그만 나무부터 거기 사이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서로 엉켜서 살고 있지. 식물만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논이나 밭보다 이러한 숲의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생물 종다양성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종류가 생물종이 더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다 라고 했는데 유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유전자가 뭐니? 유전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 유전자? 소연이는 누구의 유전자를 닮았을까? 받았을까?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을까? 준이는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을까? 선생님이 지윤이를 아니까 얘기를 할게.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너랑 지윤이랑. 준아, 응? 봐봐. 이따가 가서 한번 봐봐. 누나랑 서로 쳐다봐봐. 어떻게 생겼어? 머리가 길고 짧고 차이밖에 더 있어? 똑같이 생겼잖아. 응? 그렇잖아. 그래서 혹은 저렇게 남매 사이에 똑같이 생겼어. 혹은 소윤이가 외할아버지도 닮고 귀는 외할아버지를 닮고 코는 친할머니를 닮고 그 다음에 삼촌이랑 똑같은 위치에 뭐 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생물의 생김새나 특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부모에게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 유전자 때문에 막 가끔 그런 얘기 나오지. 그 텔레비전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응?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았어. 똑같이 생겼더라고. 이천수 딸도 보니까 이천수랑 똑같이 생겼어. 깜짝 놀랐지. 응? 너희도 저기 부모님을 선생님이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똑같이 생겼을 거야. 그치? 그게 왜 그래? 그 유전자 때문에 그래. 유전자 때문에. 가끔 깜짝 놀라지. 선생님도 아이가 셋이야. 근데 둘째 보면 선생님 아기 때랑 똑같이 생겼어. 머리숱도 그때 선생님 초등학교 때까지 머리가 이렇게 되게 노랗고 되게 얇고 그다음에 숱도 별로 없었어. 근데 선생님네 둘째가 똑같이 생겼어. 그게 왜 그래? 선생님의 유전자를 그 둘째가 받았기 때문에. 첫째나 셋째는 선생님의 그런 유전자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숱이 많냐 적냐 뭐 그런 것도 다 다르다라고 보면 될 거야. 부모에게 자손에게 전해지는 유전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라도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이 다양하다.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선생님네 자식이 3명이 있는데 3명 다 똑같이 생겼을까?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네 첫째가 맨날 그러지. 왜 아빠 코를 닮았을까? 코가 이제 화살코니까 되게 싫어해. 응? 왜 엄마 눈을 닮았을까? 얘기를 하지. 엄마 눈은 작으니까. 왜 아빠의 눈을 닮고 엄마의 코를 닮았어야 돼? 응? 왜 그러냐?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라도 유전자, 어떠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이 다양하다. 첫째와 선생님네 첫째, 둘째, 셋째를 봤었을 때 체형이라든지 머리 곱슬이라든지 머리 굵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의 몸 크기와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등 그 특징이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자 같은 종이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인데 그 특성이 아주 다양해. 그럴 경우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한 위험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로미시엘 바나나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한 종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는 여러 종류의 바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로미시엘 바나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있고 당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얘네가 전염병으로 멸종이 돼버렸어. 전염병. 이 그로미시엘 바나나라고 하는 얘가 그 생물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했으면 특징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바나나들 종류가. 그러면 어떠한 특정 이 세균 곰팡이에 의해서 얘가 공격을 하고 어떻게 되겠어? 그 곰팡이 때문에 얘가 사라져 버리겠지. 그런데 어떠한 이렇게 같은 바나나 종류인데 그 특징이 다 달라. 그런데 얘는 이 특정 곰팡이에 이 특정 곰팡이가 피해를 준다. 혹은 곰팡이의 공격을 받았었을 때 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면 이런 전염병에서도 살아남는 애가 있겠지. 그럼 얘는 멸종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게 맛있고 당도가 높았었던 그런 바나나가 지금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의 질병으로 줄어들고 있대. 조만간 바나나를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다 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 즉 갑자기 추워졌어. 아니면 지금처럼 매번 여름 되면 점점 더워지지.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그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죽겠지. 그런데 일부 다양한 특성들 가지고 있으면 야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남게 되면 또 자손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면 멸종한 위험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얘기를 해보자. 생태계 다양성. 숲, 갯벌,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을 거야. 자, 사막에는 뭐 살고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일부 선인장, 그치? 그 다음에 거기 뭐 도마뱀, 전갈, 그 극한 건조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일부분의 생물들만 여기 살 수 있겠지. 맞니? 바다에는 뭐 살아? 수생식물도 있을 거고 수생생물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 갯벌에는 뭐 살아? 짱뚱어 뭐 그렇게 혹은 거기를 파고 다는 뭐 조개들 혹은 개 종류 뭐 그런 것들 살고 있지. 숲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벌레라고 하는 그런 애들, 곤충 애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일부 식물들도 있을 거고 다 생태계에 따라서 독특한 종류의 생물들이 각각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숲, 갯벌, 바다, 사막 이런 생태계가 다양하다면 생물의 종류가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거지. 사막에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생태계 다양성에 이해가 될 건데 그림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놨네. 생태계의 다양함, 산림에 살고 있는 고유한 종들이 있을 거고 습지에도 살고 있는 고유한 종들, 그리고 초원에 살고 있는 고유한 종들, 그리고 뭐 겹쳐지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에만 살고 있는 애, 여기에만 살고 있는 애도 있을 거고 겹쳐져서 같이 살고 있는 애도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다양한 생태계, 여러 종류의 생태계들, 요거를 이제 생태계 다양성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중에 이제 초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 거야. 봤더니 이 초원에는 뭐야? 여기 무당벌레도 있고, 어떤 풀도 있고, 버섯도 있고, 일본이 뱀, 토끼, 매 이러한 생물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를 할 거야. 이 초원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이 초원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맞는 독특한 종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여기 얘를 보자고. 무당벌레 보면은 색깔이 약간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색깔이 여러 종류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7개가 있는 애도 있고 6개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무늬, 그 다음에 타원형 무늬, 여러 이러한 같은 무당벌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특징들을 갖는 이러한 무당벌레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이제 다 같이 뭉뚱그려서 다 같이 합쳐서 뭐라고 해?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여기
보자. 요거 얘기를 하면 생물 다양성 얘기를 했었을 때 아까 종다양성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종다양성의 예가 될 거예요. 여기 왼쪽 가와 오른쪽에 나의 식물을 비교를 할 거야. 뭐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생물은 식물도 있을 거고 동물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 생물 다양성을 비교를 하면 여기 보면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루의 나무가 있어. 오른쪽에도 10그루의 나무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종류가 하나 같고 둘, 셋, 넷, 다섯 종류가 존재를 하지.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똑같은 종류가 지금 이렇게 있고 얘도 1이고 얘 4종류? 좀 다르네. 오른쪽엔 4종류가 있어. 똑같이 10그루인데 가에는 5종류, 나에는 4종류. 여러 종류가 지금 어떻게 되니? 두그루 해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여기는 봐봐. 1이 몇 개야? 7개 채잖아. 그치? 7그루잖아. 이 1번이 똑같이 생기네. 한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이런 것을 가와 나를 비교를 했었을 때 누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10그루지만 다양한 종류들이 생물의 종류도 얘가 더 많고 4종류보단 5종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가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니? 오른쪽에 문제 1번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거 생태계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쓰거나 고르라고 했는데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수보다는 뭐 종류가 많아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소의 몸 크기,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등이 다양한 것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숲, 갯벌, 습지, 초원, 강,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뭐라고 하니 얘를? 생태계라고 하지. 생태계가 있으며 각 생태계에는 그 환경에 맞는 독특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맞니?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가 많아질까? 많다? 맞는 얘기지.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생태계에 맞는 특징을 갖는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많아진다. 맞는 얘기가 될 거야.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연아 맞니?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 지역에 따라 해안 지역, 산간 지역, 들판에 사는 애들이 다 다를 거잖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은 크기나 생김새가 모두 같다. 맞니? 소연아, 소연이랑 똑같이 생겼니? 같은 종이잖아 우리. 다르잖아. 그치? 생김새가 모두 같다? 틀렸지.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 의해 멸종할 위험이 낮다? 아까 바나나 얘기했었을 때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보다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
다양성이 높다? 반대로 얘기를 했지.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얘네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두 지역에 어떤 두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조사한 결과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것을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거미가 몇 마리 살고 있니? 거미 13마리 아니야 14마리구나 14마리 개구리 4마리 나무 2그루 여기는 나무 몇 그루니? 6그루 거미 4마리 개구리 4마리 그다음에 새네 새 몇 마리? 6마리 그러면 가에 비해서 나의 종류 여기는 3종류 여기는 4종류 그리고 어떻게? 6, 4, 4, 6 골고루 분포를 했고 여기는 14, 4, 2 어떻게 돼? 거미만 많이 있네. 그랬을 때 어디에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나아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니? 뭐 이 정도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소윤이 도련변이 얘기 들어봤잖아. 도련변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 도련변이 그 영화 엑스맨도 이렇게 있잖아. 엑스맨 사람을 어떻게 돼? 변이를 시켜서 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막 이상한 거 막 뚝뚝 나와가지고 막 그런 도련변이 얘기를 영화에서 본 적 없어? 알았어. 그 변이가 뭐냐면 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변이라는 걸 한번 보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야. 이거야. 소윤이하고 선생님하고 봤었을 때 어때? 선생님 딱 보면 얼굴 크잖아. 머리 크고 그치? 코 화살코고 소윤이 코 화살코 아니잖아. 피부색도 다르잖아. 이렇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다. 얼룩말을 보면 얼룩말에 무늬가 있지.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데 그게 다 달라. 우리 지문 있지. 사람은 지문이 있어. 여기 손가락 끝에 무늬가 있지. 같은 사람이 거의 없대. 거의 다 지문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때? 우리 범죄 현장에서 지문 감식해서 떠가지고 비교해서 이제 범인도 잡고 하지. 비슷하면 어떻게 되겠어?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분류가 안 될 건데 다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문이 다 다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여기 봐봐. 바지락에 보면 이러한 무늬들이 이게 뭐냐? 꼭 무슨 건물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무늬인데 이 무늬가 색깔, 무늬가 다 달라. 똑같은 게 단 한 개도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왜 같은 바지락인데, 왜 조개인데, 왜 껍질의 무늬나 색이 왜 다 다르냐라는 거지. 변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코스모스의 꽃잎색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어떤 건 뭐 분홍, 흰색, 그 다음에 조금 더 빨간색에 주황색에 가깝고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이러한 같은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변이가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생존에 영향을 어떻게 줄까? 극단적으로 뭐 나는 추위에 잘 견뎌. 그러면 갑자기 빙하기가 왔었을 때 난 살아남을 수 있겠지.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될 거야.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 아까 얘기했던 거지. 우리 셋이 있어. 셋이 살고 있는데 선생님은 추위에 굉장히 강해.
근데 갑자기 빙하기가 왔어. 근데 소윤이는 추위에 약해.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 소윤이 빙하기가 왔어. 어떻게 돼? 선생님 살아남을 거야. 소윤이는 어떻게 돼? 추우니까 살아남지 못하겠지.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거야.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진다. 자, 초록색 풀이 마른 곳과 갈색 나뭇가지가 마른 곳에서 각각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변이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 각각 천적의 눈에 어떤 딱정벌레가 있는데 딱정벌레가 무슨 색이야? 어떤 애는 흰색이야. 약간 밝은 색이고 어떤 애는 갈색이 있고 어떤 애는 초록색이 있어. 이런 다양한 딱정벌레가 있었을 때 얘가 초록색 풀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애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어? 초록색을 띠고 있는 변이를 갖고 있는 딱정벌레는 참새한테 덜 잡아먹힐 거고 이렇게 색깔이 어떻게 돼? 초록색 풀에서 흰색, 갈색 뚜렷하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더 잘 잡아먹히겠지. 금방 잡아먹히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 갑자기 날씨가 변화가 됐었어. 추워졌어. 아니면 굉장히 따뜻해졌어. 뭐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생물이 가지고 있는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 분명히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걔네들끼리 살아남는 애들끼리 또 어떻게 돼? 좀 더 어떻게 돼? 번식해서 더 퍼뜨리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멸종할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변이가 다양하게 되면. 맞니? 자, 여기 4번 한번 해볼까? 한번 문제 풀어보자. 거미와 개미의 다리 개수가 다르다. 거미 다리 몇 개야? 거미 다리. 준아, 달라? 같아? 개미 다리 몇 개야? 소준아, 개미 다리. 6개? 거미 다리는? 8개? 맞지? 달라, 다리가. 그럼 변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 생물 종이 다르잖아. 거미와 개미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생물이 아니야. 변이라는 것은 같은 종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을 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랑 얘는 다르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변이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고양이와 호랑이의 생김새가 다르다. 얘도 왜?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같은 과에 속하는 애들이지만 종 자체가 달라. 종의 개념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변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같은 종에 해당되는 게 같은 종의 경우에 변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종이 얘는 다 다르니까 변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떡갈나무의 잎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애는 큰 떡갈나무, 키가 작은 떡갈나무, 잎이 조금 더 넓고 어떤 애는 좁고 이런 것들 같은 종이네 나타나는 특징, 변이가 맞을 거고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라도 겉날개의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여기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변이가 되겠다라는 거. 그럼 환경과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생물이라고 하면 이러한 빛이라든지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게 될 거야.
뭐 아까 뭐 사막에 있는 애들 얘기를 했었어. 거기는 사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지. 이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물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애들 있을 거야. 자, 그렇게 같은 종류의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같은 종류의 생물들 간의 차이가 커져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무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우가 어떻게 처음엔 공통된 조상의 여우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역이 나눠지게 됐어.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 지역은 조금 건조하고 더워, 이쪽 지역은 추워.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같은 모양의 같은 생김새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우들이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니까 이쪽에 건조하고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우와 춥고 그 다음에 습한 곳에 살고 있는 여우와 나중에는 그 생김새가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야. 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봅시다. 북극여우는 말 그대로 어디 살고 있느냐? 북극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얘 보면 귀가 어때니? 사막여우에 비해서 되게 작지. 그리고 몸집이 크고 작아. 왜 이렇게 써? 이게 귀가 이렇게 커버리면 그 추운 곳에 어떻게 돼?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북극여우의 귀는 점점 작아지게 됐다. 그리고 몸집도 커져서 열의 손실을 줄일 그러니까 낮은 기온에 적응한 결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사막여우 봅시다. 사막은 어떠니? 덥겠지. 건조하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귀는 커. 왜 귀가 커야 우리 몸에 열을 방출할 거잖아. 더우니까. 내가 온도 같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돼? 귀를 크게 해서 어떻게 열을 계속 많이 방출하게. 그 다음에 몸집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작지. 몸의 열에 방출하기 쉽게끔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높은 기온에 적응한 결과. 자, 그러면 둘 다 여우야, 여우. 즉 북극여우,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달라. 같은 여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서로 다른 온도,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한 결과 지금은 다른 개체로, 다른 종으로 분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즉 어떻게 되니?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된다. 뭐 환경이 바뀌게 되면. 맞니? 자, 어떻게 이러한 생물들이 다양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떻게 생물이 같은 종의 생물이었는데 같은 종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가게 됐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먼저 첫 번째로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엔 다양한 변이가 있다라는 거지. 거북이가 있어. 어떠한 거북이는 목이 길어. 어떠한 거북이는 목이 짧아. 어떠한 거북이는 등껍질이 두껍고 어떠한 거북이는 등껍질이 되게 얇아. 그리고 다리가 길고 짧고 뭐 그런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거북이들이 잔뜩 있는데 각각 거북이들의 특징이 다 다르다.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봤었을 때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 환경에 알맞은 변이. 갑자기 더워졌어. 그러면 그 더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애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죽겠지.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니?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겨 자신의 특징을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매우 오랜 세월. 오랜 세월이라고 하면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몇천 년, 만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생물부리가 있는데 변이가 다양해. 그런데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 환경 변화에 따라 살아남는 그런 변이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려. 그러다가 그게 반복이 되고 오랜 시간이 되면 전혀 다른 생물 특징들, 원래 생물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인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자.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찰스 다윈이 여행을 했지. 여행을 하면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섬이 수십 개가 있어. 그랬더니 이 섬에 가서 이쪽 섬에 가서 이쪽 섬에 가서 다양한 생물들을 서로 관찰을 했더니 비슷비슷하게 생긴 놈인데 어떤 놈은 부리가 길고 어떤 놈은 부리가 짧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썼지. 그때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갈라파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 자, 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야.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갈라파고스 땅거북 목이 다 짧았어. 대부분 다 짧았어. 그런데 어떤 얘는 변이가 일어났어. 다양한 형질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북이들은 목이 다 짧은데 얘는 목이 긴 애가 나타나게 된 거야. 즉 여러 가지 형질을 갖는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될 거야. 없던 목이 긴 거북이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랬더니 이런 거북이들이 아까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어떠한 섬은 건조한 지역, 어떤 지역은 습한 섬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뭐 땅이 비옥하거나 땅이 뭐 아니면 되게 비옥하지 않은 뭐라고 해야 돼? 거친 뭐 그런 지역도 다 있겠지. 섬이 수십 개 있으면. 그랬었을 때 그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을 거야. 즉 거북이들이 환경에 다른 섬을 이렇게 흩어져서 먹이 활동을 하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는 선인장이 큰 애들밖에 없었어. 그럼 얘를 뜯어 먹어야 되잖아. 거북이가 얘 뜯어 먹어야 되는데 목이 긴 애는 목이 기니까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선인처럼 목이 짧은 거북이는 어떻게 돼? 암만 목 내밀어도 닿지가 않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훨씬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고 얘는 배고파서 죽겠지. 맞니? 자, 이렇게 환경, 무슨 큰 선인장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목이 긴 거북이가 목이 짧은 거북이보다는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죽고 이런 애들만,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아서 서로 자손을 퍼뜨리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게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섬에는 무슨 거북이들만 남아있겠어? 목이 긴 거북이들만 남아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땅 거북에서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 뭐야? 변이가 일어나서 그 변이가 일어난 거북이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걔네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뭐만? 목이 긴 애들만 남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거북이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번엔 거북이가 아닌 한 종류의 새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 한번 볼 거야.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자, 여기 한 종류의 새들이 존재를 하는데 얘는 봐봐. 길지, 부리가. 구부라지고. 얘는 짧아. 조그매. 얘는 되게 두꺼워.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변이들이 있는 한 종류의 새 부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양한 변이들이 있어. 부리 모양과 크기에. 맞니? 이해되니? 변이가 일어났어. 같은 종 안에 특징이, 형질이 다르게 나타났어. 자, 이 새 무리 중 일부가 어떠한 섬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섬에는 먹이가 이거밖에 없어.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으로 옮겨가게 됐어. 아까 다양한 변이들이 있는 이러한 새들의 일부가 이쪽 섬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딱딱하고 큰 씨앗밖에 없어. 근데 얘가 씨앗 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씨앗 깨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씨앗이 크고 딱딱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크고 딱딱한 씨를 깨서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조그만 무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그만 무리를 가지고서 큰 거를 깨먹기 되게 힘들겠지. 부리가 이렇게 커야 크고 딱 두꺼워야 얘를 잡아서 부셔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니?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들은 살아남기에 유리하겠고 작고 길다랗고 약한 부리를 가진 애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줄어들겠다. 이해되니? 그렇게 되니까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어떤 새가? 크고 딱딱한 부리를 갖는 새가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 요게 오랫동안 반복되고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는 어떠한 새?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떻게 돼? 좀 더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자, 이거 이게 이제 과거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관찰을 한 거야.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핀치라는 새야. 섬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 그래서 각각 섬에서 나타나는 핀치새의 생김새를 봤더니 씨앗을 먹는 핀치새의 경우는 여기 껍질 까고 그 안에 이제 과육 먹어야 되니까 부리가 크고 튼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어떠한 섬에는 선인장이 많아. 그럼 선인장 뜯어 먹어야 되는데 선인장 뜯어 먹으려면 선인장에 뭐가 있니? 날카로운 가시가 있지. 그러니까 그 가시를 피해서 이 얘 살을 뜯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리가 굉장히 길어야 되겠지. 안 그러면 짧으면 찔리니까 부리가 선인장 가시보다 길어. 즉, 얘의 부리는 이렇게 길다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 다음, 곤충을 잡아먹어. 나방이나, 나비나, 잠자리나, 그런 곤충을 잡아먹는 새라고 봅시다. 걔네는 어떡하니? 굉장히 야들야들하겠지. 그러면 큰 부리도 필요 없겠지. 그 곤충을 잡아먹는 핀치새의 부리 같은 경우는 부리가 작고 가냘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오른쪽의 문제 8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국여우, 사막여우 생김새가 다르지. 가장 관계 깊은 환경 요인 뭐가 되겠어? 온도가 되겠네. 온도. 그렇지? 따뜻한 지역,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환경 요인 온도가 될 거고. 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이다. 다양한 뭐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변이가 들어가면 되겠지.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뭐에 알맞은 생물 무리에서 니은에 뭐가 들어갈까? 여기도 변이가 들어갈 거고 기억이니까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뭐뭐에 알맞은 니은 뭐가 들어갈까? 생물이 다양해진다 라고 하면 뭐 들어가? 그렇지.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원래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에서 목이 긴 종류가 생긴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났대. 순서대로 옳게. 자, 봅시다. 가부터 볼까?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목이 짧았는데 목이 좀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도 있었다. 목이 좀 더 긴 거북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어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났다.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살아남아 유리하였다. 변이가 있는 거북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키 큰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거북이 살아남기에 더 유리하게 되겠지.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손 낙후해서 결국에는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나게 됐다. 가, 다, 나의 순서. 8번 봅시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하는 핀치의 다양한 부리 모양을 나타냈어. 선인장을 먹는 핀치, 씨를 먹는 핀치, 곤충을 잡아먹는, 열매를 먹는 핀치. 어떠니? 씨를 먹는 애는 굉장히 두껍고 크네. 그에 반해서 곤충 먹는 애는 되게 작아. 얘는 길어. 그치? 자, 각섬에서 하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점차 비슷해질까? 아니지. 점차 다양해지겠지. 천적의 종류가 달라서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변했다. 천적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 뭐에 의해서? 먹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니까 천적 아니야. 맞지? 각 섬에서 생존에 유리한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